네, 실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한 정책 질의가 있었죠. 네. 그동안의 과정들을 먼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. 네, 저희 그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하고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. 그 훨씬 더 좀 크고 중요한 기구인데요. 네, 이 두 기구가 주관이 돼가지고 또 한국 기독교 학교 연합회, 한국 기독교 학교 연맹이라고는 큰 두 기독교 학교 연맹 단체가 있고요. ACSI 코리아라고 하는 또 국제적인 우리 기구가 또 하나 있고, 그리고 전국의 교목님들로 연결돼 있는 교목전국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연대해서 교육감 후보님들한테 기독교 학교 교육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다 해서 질의서를 좀 발송을 했고요. 네, 이제 제일 최근까지 답변을 받아서 곧 이제 그 결과를 좀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교육은 뭐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그런 면에서 교육감 후보들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점검하기 위한 의도인 것 같기는 한데요. 네. 특별히 좀 이 부분은 꼭 점검해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셨던 거예요? 뭐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 다양한 부분을 다 봐야 됩니다. 이분들의 원래 어떻게 살아오셨고, 뭐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, 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, 어떤 정책들을 큰 정책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걸 다 골고루 봐야 되는데요. 저희가 이제 이번에 조사한 것은 그 전체를 조사한 것은 아니고, 우리 기독교 학교 교육, 특별히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신앙에 기반한 학교에서 기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한 학교 체제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인가. 그리고 현재 미션스쿨이라고 하는 어떤 기독 사학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정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,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예, 그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크게 12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네, 후보님들께 좀 보내드렸습니다. 네,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교인으로서 좀 정체성이 불분명한 가르침을 받을 때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많죠. 네, 사실은 맞습니다. 요즘은 더 심하죠. 요즘은 학교에서 종교라는 가치를 많이 다 빼버리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교육은 중립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중립적인 교육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학교에서 종교적 가치를 빼면 무종교의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께서 교육에서 교육과 신앙은 뭐 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조금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이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어떤가요? 네, 사학의 자율성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학의 자율성보다 조금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입니다. 그래서 부모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 신앙에 기반한 학교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보낼 만한 학교가 공교육 중에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근데 지금 그것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일반 사립 학교에서 사립 기독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강제로 배정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판결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. 특별히 이제 강희석군 사건을 통해서 그게 어렵다는 것들이 판결이 나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체제에서 그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사고라는 그 학교 체제를 이용한 거거든요. 그렇죠. 종교의 자사고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해보면 좋겠다고 했던 건데 이게 또 이제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자사고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기독교 교육의 입장에서는 후퇴이고요. 또 최근에는 교육청들이 직접 사학이 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데 그 교사 선발권을 교육청이 하겠다. 이런 이제 논의들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저는 이제 사학의 중요한 자율성이 학생 선발권, 교육과정 편성권, 교사 임용권 이런 건데 이걸 이제 하나씩 다 가져가 버리면 사실 기독 사학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뭐가 있을까? 네, 이런 측면에서 교육감 후보를 보실 때 여러 가지 다른 것부터 보셔야겠지만 이 후보가 기독교 교육에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좀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런 다양성을 좀 존중해 줘야 한다는 측면은 어떤 후보에게나 요구되는 덕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이 갈등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요. 어떤 후보들 간에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후보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아이들을 다 생각하는 후보들이고
아이들을 사랑해서 나오신 후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책을 구현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저희가 그 12가지 질문을 만들 때 각 질문에 대해서 보기를 2-3개씩 보통 이렇게 달았거든요. 두세 개의 보기는 서로 이제 상반되는 입장이지만 서로 또 둘 다 나름 일리가 있는 입장을 이제 써드렸어요.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지 사실은 다 뭐 꼭 어느 게 더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대답이 좀 더 좋은 대답이다 생각하고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사실은 질문을 한 거죠. 그래서 이 질문지는 사실 후보들을 검증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약간 설득하는 의미도 있습니다. 네, 제가 질문지를 만들면서 후보님들이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. 잘 모르시니까요, 일단은. 기독교 교육이 어떤 것이고 기독교 교육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시키려고 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. 근데 그걸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것과 좀 반대되는 입장을 선택하기 쉬워요. 그렇죠. 어느 후보, 진보적인 후보님 중에 한 분이 진보 성향을 가지신 후보님 중 한 분이 답변서를 보내시면서 그 보충 설명에 신앙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. 이렇게 쓰신 문구를 보면서 이 후보님들이 생각하시는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가 이런 거구나. 근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한다고 할 때도 막 강제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런 이미지가 가지고 계시면 아무래도 그것을 억압하는 쪽으로 정책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더 그런 교육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을 선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. 자,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신이 어떻게 왔을까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분석이 좀 되셨나요? 네, 그 17개 시도교육감들 후보들에게 전체 발송을 했는데요.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뭐 역량의 한계도 있고 해서 전국의 후보님들을 계속 독촉해가지고 이렇게 받지는 못하고 서울, 경기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계속 연락을 드려서 후보님들께 응답을 받았어요. 그래서 8분, 서울이 3분, 경기가 5분이 후보가 나오셨는데 그 8분 중에 6분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. 꽤 높은 응답률이에요.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후보님들이 사실 기독교 교육은 굉장히 전체 교육감 일의 아주 일부분으로 생각하시거든요. 예, 문제가 되면 그 책임을 그냥 학교에 돌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어떤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6분이나 응답을 주셨어요. 그래서 좋은 응답률을 보인 것 같고 나머지 시도들은 저희가 사실 독려를 못했어요. 그래서 처음 이메일 보낸 것 중에 답변 오신 분들만 받았는데 5분이 그래도 응답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인천에 1분, 부산에 1분, 충남, 전남, 강원 이렇게 해서 총 11분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. 네. 의미는 저희가 이런 시도를 처음 하는 것 치고는 꽤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입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요. 여기에 이제는 세속화된 문화나 여러 가지 다른 가치에도 맞서 싸워야 하는 우리 기독 청소년들, 네. 저희가 더 많이 기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네, 네.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이게 가장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시 위주 교육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뭐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 운동도 하고 이 입시 위주 교육을 좀 극복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정책적으로도 그걸 좀 도입하기 위해서 심의 있는 교육이라는 운동도 하고 있고 그 모임을 통해서는 학원 휴일 휴무제라는 정책을 교육감님들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번 질문에도 들어갔고요. 네, 그런 한 축에서는 좀 덜 경쟁적인 교육. 아이들이 이게 고교가 서열화 많이 됐는데 지금은 고교가 서열화돼 있으면 중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그걸 준비해야 돼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어린 나이부터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. 저는 이 고교는 서열화되지 말고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. 그런 측면에서 정책들이 어느 쪽이 더 좋은지로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후보가 기독교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 체제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두 가지의 큰 틀이 잘 이렇게 조합되는 것이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아닌가. 덜 경쟁적이면서도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는. 네.
뭐 저는 그 교육감 프레임을 진보 보수로 나누는 걸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. 교육감은 당이 없고요. 그렇죠. 교육감은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여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진보 프레임, 보수 프레임으로 놓고 봤을 때 보수 프레임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기독교 학교에 좀 더 우호적입니다. 사학에 대해서 우호적이고. 근데 진보 프레임에 있는 분들이 좀 덜 경쟁적인 교육에 더 우호적이에요. 맞아요. 이게 양쪽이 약간 충돌해요. 그래서 저희한테 도대체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는 어느 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는 온전한 기독교 교육의 편입니다. 그렇죠. 네, 진보의 편도 아니고 보수의 편도 아니고 네, 그런 좀 관점에서 우리가 양쪽을 조금 더 이렇게 가운데로 모셔오는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들에게는 덜 경쟁적인 교육 좋지만 기독교 교육도 소중한 겁니다라는 걸 좀 알려드려야 되고 보수적인 후보들에게는 그런 기독교 교육도 참 중요한데 좀 덜 경쟁적인 교육이 돼야 됩니다. 부모님들이 사교육비로 고통받지는 않아야 됩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네,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이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 들고요. 특히 지혜로운 이번 또 이 교육감 선거에서의 선택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, 시장님. 고맙습니다. 네.